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습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2022년 봄 34세 박은혜는 남편 장례식장에서 무너졌습니다. 은혜는 관 앞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 민석은 사흘 전 회사 옥상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내렸어요. CCTV에 혼자 올라가는 모습만 찍혔습니다. 자살이나 사고로 보입니다. 자살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밝았고 삶을 사랑했거든요. 은혜야, 정신 차려. 친구 수진이 은혜를 부축했어요. 수진아, 난 어떡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어요. 은혜는 남편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죄송하지만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께서 회사 돈을 빌려 쓰신 게 있어서요. 은혜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총무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차용증입니다. 1억 원이요. 1억이요? 은혜는 서류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남편의 서명이 있었어요. 이건 왜 빌린 거예요? 투자 건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셨나 봐요. 투자요? 은혜는 남편이 투자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달 안에 갚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1억을 어떻게? 은혜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 속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이건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서태민이라는 사람과 계약했더군요. 투자금 1억 원, 수익 배분 5대5. 서태민, 이 사람이 누구지? 은혜는 검색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고객님이 찾으시는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은혜는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사기당한 거야. 그날 밤 은혜는 잠들지 못했어요. 1억 원,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불가능했어요. 담보로 잡힐 게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혜는 집도 팔았지만 6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4천만 원이 부족해. 은혜는 매일 울었습니다. 은혜야, 이러다 죽겠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난 어떡해. 정말 잠깐이라도 쉬자. 내가 제주도 패키지 여행 끊었어. 같이 가자. 여행이라니. 지금? 그래. 너 정신 좀 차려야 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은혜는 거절하려 했지만 수진이 강하게 밀었어요. 표 이미 끊었어. 이틀 후 출발이야. 수진아, 딱 3박 4일. 다녀와서 다시 생각하자. 결국 은혜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집 밖을 제대로 나온 거였어요. 공항에서 패키지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힐링 제주 여행 오신 분들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대부분 중년 부부들이었습니다. 자, 모두 버스 타세요. 은혜와 수지는 맨 뒤에 앉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인 남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남자는 은혜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서태민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놀라 남자를 봤습니다. 서태민, 남편이 투자한 그 사람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저는 박은혜예요. 옆에는 친구 수진이고요. 반갑습니다. 태민은 밝게 웃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성산일 출봉 가고 내일은 가이드가 일정을 설명했어요. 은혜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억, 어떻게 갚지? 힘든 일 있으세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표정이 안 좋으셔서요. 괜찮으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전 남의 이야기 잘 들어줘요. 은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요. 힘드시겠어요? 혼자 오신 것 같은데. 네. 남편이 돌아가셔서 태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괜찮아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를 잃었거든요. 은혜는 태민을 봤습니다. 그러세요? 네. 3년 전에요. 그래서 혼자 여행 다니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성산일 출봉에 도착했어요. 은혜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어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태민이 뒤에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중간에 은혜는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태민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어지러워요. 물 드세요. 태민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은혜는 물을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쉬었다 가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태민은 은혜 옆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예쁘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봤습니다. 박은혜 씨. 네. 힘든 일이 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럴까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태민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은혜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호텔 뷔페였습니다. 은혜는 태민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수지는 일부러 다른 데 앉았죠. 제 직업은 사업가예요. 태민이 말했어요. 어떤 사업이세요? 투자 쪽이요. 부동산이랑 주식 같은. 은혜는 귀가 쫑긋했습니다. 투자. 요즘 투자 시장 어때요? 글쎄요. 어려워요. 사기꾼도 많고. 태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전 사기 정말 싫어해요. 사람들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은혜는 태민을 봤습니다.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같은데. 2분 30초 첫 번째 후킹 포인트. 식사가 끝나고 은혜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때? 저 남자 괜찮지? 응, 좋은 사람 같아. 이름이 뭐래? 서태민이래.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서태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러게, 나도. 은혜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남편이 투자한 그 사람. 은혜야,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은혜는 잠들 수 없었어요. 동명이인이겠지. 흔한 이름이잖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태민이 다가왔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도 가는데 같이 다니실래요? 네, 좋아요. 우도는 아름다웠어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혜와 태민은 함께 걸었어요. 박은혜 씨, 실례지만. 네, 남편분은 어떻게? 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추락 사고였어요. 회사 옥상에서. 태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더 힘든 건 은혜는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 빚을 남기고 갔어요. 1억 원. 태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억 원이요? 네. 투자 사기당한 것 같아요. 투자 사기라니. 누구한테요? 은혜는 태민을 똑바로 봤어요. 서태민이라는 사람한테요. 순간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서태민이요? 네, 저랑 같은 이름이네요. 그러게요. 세상 참 좁네요. 태민은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은혜는 그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연락은데요? 아니요. 전화도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네. 근데 찾을 수 없대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됐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그냥
들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표정은 계속 어두웠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은혜는 호텔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민이었어요. 여보세요? 은혜 씨, 저 태민이에요.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바닷가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갈게요. 은혜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태민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요. 앉으세요. 태민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은혜 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1억 원 말이에요. 은혜는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아내 잃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 도와줬어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하지만 조건 없어요. 그냥 갚을 수 있을 때 갚으세요. 태민은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죠. 은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그날 밤 은혜는 태민에게 계좌번호를 줬어요. 다음 날 정말로 1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세상에, 은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여행이 끝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은혜는 회사의 빚을 갚았어요. 감사합니다. 총무팀장이 말했어요. 은혜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태민과는 계속 연락했어요. 은혜 씨, 식사하실래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은혜는 태민에게 점점 마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태민도 은혜에게 적극적이었습니다. 은혜 씨, 전 당신이 좋아요. 저도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됐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혜와 태민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은혜야, 나랑 같이 살자. 정말? 응, 난 진심이야. 은혜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빛이. 태민은 은혜 집으로 이사 왔어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태민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가족은 어디 계세요? 다 돌아가셨어. 아내분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 태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픈 기억이겠지.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태민은 외출했고 은혜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태민 가방이 쏟아졌어요. 은혜는 물건을 주우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갑 속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태민과 한 여자였습니다. 아내분인가. 근데 이상했어요.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3월. 그럼 석 달 전인데. 태민은 아내가 3년 전에 죽었다고 했어요. 오지. 은혜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작은 글씨를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은혜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 아내가 살아있었다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은혜야, 왔어. 태민이었습니다. 은혜는 급하게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어서 와. 은혜는 웃으며 태민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은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민의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잠금은 돼 있었지만 은혜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알려줬거든요. 핸드폰을 열었어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숨이 막혔어요. 여보, 언제 들어와? 아이들이 기다려. 아내로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후킹 포인트 E-3분. 은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어. 더 스크롤을 내렸어요. 수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요. 이게 무슨... 은혜는 태민을 봤습니다.
태민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이 사람, 유부남이었어? 은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어떡하지? 은혜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또 속은 거야. 다음날 아침, 은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잘 잤어? 응. 오늘 회사 가? 응. 중요한 미팅 있어. 태민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은혜는 태민이 나가자마자 움직였어요. 태민의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안에서 명함을 발견했어요. 서태민, 대표이사, TM 인베스트먼트. 은혜는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해. 은혜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태민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없었어요.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폴더를 발견했어요. 프로젝트.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정보가 있었어요. 사진 이름, 주소, 재산 내역까지. 은혜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박은혜, 34세, 남편 사망, 보험금 3억. 은혜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험금. 은혜는 더 읽었어요. 남편 장민석, 추락사, 계획 성공, 접근 완료, 신뢰 확보 중, 목표 재혼 후 보험금 수령. 은혜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이 사람이 남편을 죽였어?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남편 민석의 목소리였어요.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요. 당신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거든요. 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서태민, 이 사기꾼 자식. 내 돈 돌려줘. 돈? 그건 이미 없어요.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민석의 비명, 그리고 침묵. 은혜는 노트북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을 이 사람이 밀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남편 죽인 사람이랑 살았어. 은혜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혜야, 서류 깜빡했어. 태민이었어요. 은혜는 급하게 노트북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태민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태민은 노트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얼굴을 봤어요. 은혜야. 태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봤구나. 은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빠. 태민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의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은혜야,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잖아요. 태민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어. 은혜는 비명을 질렀어요.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태민이 더 빨랐어요.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비켜요. 안 돼.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태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은혜는 주저앉았어요. 살려달라고. 내 남편도 그렇게 빌었어. 태민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지. 너도 마찬가지야. 왜 이러는 거예요? 왜긴 왜야. 돈 때문이지. 태민은 소파에 앉았어요. 내 남편은 내 투자 사기에 걸려들었어. 1억을 날렸지. 그래서 죽인 거예요? 아니, 죽인 건 다른 이유야. 태민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내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막은 거야. 미친 사람. 미쳤다고? 그럴 수도 있지.
태미는 웃었어요. 하지만 난 똑똑해. 계획적으로 움직여. 은혜는 태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것도 계획이었지. 내가 그 여행 간다는 거 알고 같은 패키지 신청했어. 어떻게? 내 친구 수진이 SNS에 올렸더라. 감사하게도. 은혜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1억 갚아준 것도 투자였지. 단기 투자. 1억 주고 3억 받는 거야. 3억? 내 보험금 말이야. 내 남편처럼 사고로 죽으면 3억이 나오잖아. 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접근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 넌 완벽한 타겟이었어. 과부에 빚도 있고 외로워 보이고. 태미는 은혜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쉬웠어. 넌 날 너무 쉽게 믿었거든.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세상이 원래 그래. 약한 놈이 당하는 거야. 태미는 은혜의 턱을 잡았어요. 미안하지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야. 안 돼. 은혜는 태민을 밀쳤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오, 무섭네. 태민은 비웃었어요. 그걸로 뭘 할 건데? 죽여버릴 거예요. 해봐. 할 수 있으면. 태민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손이 떨렸어요. 어떡하지? 정말 찌를 수 있을까? 그때 태민이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은혜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이 태민의 팔을 스쳤어요. 태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인연이. 태민은 은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나요. 은혜는 발버둥 쳤습니다. 태민은 은혜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죽어. 고통 없이 보내줄게. 은혜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치아가 흐려졌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남편처럼. 그때 은혜는 옆에 있던 꽃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태민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으악. 태민이 비틀거렸습니다. 은혜는 현관문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은혜야, 서.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혜는 계단으로 달려내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뒤에서 태민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은혜는 1층까지 내려갔어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봤어요. 왜 그래요? 살인자가 쫓아와요. 은혜는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장님, 경찰 불러주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빨리요. 편의점 사장은 급하게 신고했어요. 은혜는 구석에 숨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도와줘. 은혜야, 무슨 일이야? 태민이 내 남편 죽였어. 나도 죽이려고 해. 뭐? 무슨 소리야? 경찰 불렀어. 근데 무서워. 태민이 찾으러 올 것 같아. 지금 어디야? 집 근처 편의점.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저요. 은혜는 경찰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남자친구가 제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저도 죽이려고 했어요. 증거 있으세요? 네, 집에 노트북이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경찰은 은혜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네요. 노트북은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이 사라져 있었어요. 없어. 은혜는 무너졌습니다. 태민이 가져간 거예요. 다른 증거는요? 녹음 파일이 노트북에 있었는데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숲에 넣겠습니다. 서태민 맞죠? 네. 신상 정보 아는 거 있으세요? 전화번호요. 근데 아마 버렸을 거예요. 경찰은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오면 바로 전화 주세요. 은혜는 수진 집으로 갔어요. 은혜야,
수진이 은혜를 꼭 안았습니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은혜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태민이 목을 조르는 꿈이었어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은혜야, 괜찮아?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꿈 꿨어. 물 마셔. 은혜는 일주일 동안 수진 집에 있었어요. 경찰은 태민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화번호는 해지됐고 집도 전세였는데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절망했어요. 태민은 사라졌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혜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항상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태민이 다시 나타나면 어떡하지?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은혜는 남편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USB를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녹음 최종. M3. 재생했습니다. 남편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이걸 경찰에 넘겨줘. 은혜야. 은혜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태민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투자 사기를 쳤어. 1억을 잃었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추적했어.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연쇄 사기꾼이야. 지금까지 피해자가 10명이 넘어. 그 중에 3명이 사망했어. 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3명. 녹음은 계속됐어요. 2019년 김미영 투자 사기 후 추락사. 2020년 이정희 투자 사기 후 익사. 2021년 박수진 투자 사기 후 추락사.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난 의심스러워. 그리고 서태민의 본명은 강태민이야. 전과자야. 사기 전과가 2번 있어. 출소 후 이름 바꾸고 다시 시작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혜야. 만약 내가 죽으면 이 사람 때문일 거야. 경찰에 이 녹음 넘기고 꼭 잡아줘. 사랑해. 은혜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미안해. 몰랐어. 은혜는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것 좀 들어보세요. 형사는 녹음을 들었어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네요. 그렇죠. 태민이 연쇄 살인범이에요. 강태민으로 다시 숲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건들 재수사하겠습니다. 빨리 잡아주세요. 제발. 수사가 시작됐어요. 과거 사망 사건들이 재조사됐습니다. 김미영 사건. 피해자 김미영 씨, 당시 32세.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 유서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기록 보니 사망 전날 서태민이라는 사람과 통화했네요. 이정희 사건. 피해자 이정희 씨, 당시 35세. 강에서 익사체로 발견. 사고사로 결론 났지만 몸에 멍이 있었대요. 휴대폰 기록에도 서태민이 있습니다. 박수진 사건. 피해자 박수진 씨, 당시 37세. 등산 중 추락사. 혼자 등산 갔다가 사고 났다고 했는데 부검 기록 보니 뒷머리에 타박상이 있었네요. 그리고 역시 서태민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패턴이 똑같네요. 모두 투자 사기당한 여성들이고 사망 전에 서태민과 교제했고 사고사로 위장됐어요. 그리고 모두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온몸이 떨렸어요. 나도 그렇게 될 뻔했어. 박은혜 씨, 안전가옥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강태민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보호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경찰 보호를 받으며 지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 숨은 거야? 은혜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은혜는 안전가옥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연쇄 살인 용의자 강태민, 부산에서 검거.
은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잡혔어. 화면에 태민이 나왔어요. 수압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태민 용의자는 부산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시민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다음 날 은혜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태민과 대질 신문이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태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있었어요. 박은혜 씨 들어오세요. 은혜는 신문실로 들어갔습니다. 태민과 눈이 마주쳤어요. 태민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은혜야. 닥쳐요. 은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화났어. 당연하지. 내 남편 죽인 사람이니까. 왜 그랬어요? 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태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돈 때문이지 뭐. 다른 이유 있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그래. 난 돈이 필요했거든. 도박 빚도 있고. 태민은 비웃었어요. 너희들은 쉬운 타겟이었어. 과부에 외롭고 돈도 있고 보험금 타면 빚도 갚고 한동안 편하게 살 수 있거든. 은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인간 쓰레기, 쓰레기. 그래 맞아. 난 쓰레기야. 태민은 웃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재밌었거든. 재밌었다고요? 그래. 너희들 속이는 게 재밌었어. 사랑 연기하는 것도. 특히 넌 정말 쉬웠어. 내가 1억만 빌려줬더니 완전히 빠지더라. 은혜는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내 얼굴 보기 싫어. 은혜는 신문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드셨죠? 괜찮아요. 이제 끝인가요? 네. 재판만 남았어요. 형은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무기징역이나 사형일 겁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은혜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태민은 피고인석에서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태민은 3년간 4명을 살해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어요. 피해자들을 투자 사기로 속이고 보험금을 노려 살해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은혜 남편의 녹음 파일, 과거 피해자들의 휴대폰 기록, 태민의 은행 계좌 내역,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태민은 일어났습니다. 후회합니다. 후회한다고요? 네. 잡힌 게 후회돼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증거를 남긴 게 실수였어요. 피고인,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반성하지 않습니까? 반성요? 왜 해요? 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태민은 웃었어요. 세상은 원래 양육강식이잖아요. 약한 놈이 당하는 거죠. 은혜는 태민을 노려봤습니다. 인간이 아니네.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강태민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민은 웃으며 끌려갔습니다. 사형, 좋아. 어차피 살아봤자 재미없어. 재판이 끝났습니다. 은혜는 법원을 나왔어요.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수진아,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났어. 은혜는 수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두 사람은 한강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은혜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천천히 회복하고 싶어. 그래, 천천히 하자. 은혜는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봐, 나 잡았어. 당신 원수. 바람이 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은혜는 심리 치료를 받으며 지냈어요. PTSD 진단을 받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네, 이제 악몽도 덜 거예요. 좋아요.
계속 이렇게 회복하시면 됩니다. 은혜는 새 직장도 구했어요. 작은 회사의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은혜 씨, 커피 드실래요? 동료가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는 웃으며 일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은혜는 남편 묘를 찾았어요. 여보, 왔어. 묘비를 닦았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태민은 사형 선고받았어. 항소했지만 기각됐대. 이제 정말 끝이야. 은혜는 꽃을 놓았어요. 사랑했어, 여보. 정말로. 미안해. 당신 원수랑 같이 살았던 거. 몰랐어. 정말 몰랐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나도 잘 살게.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은혜는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지.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은혜는 39이 됐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나올게요. 은혜는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인 남자였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은혜는 커피를 만들어줬습니다. 남자는 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저기요. 남자가 은혜를 불렀습니다. 네. 혹시 박은혜 씨 맞으세요? 은혜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형사 김민수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형사님이요? 네. 강태민 건으로 수사했던 형사예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요? 형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강태민이 어제 사형 집행됐습니다. 은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죽었다고요? 네. 마지막 말 남겼는데 박은혜 씨한테 전해달래요. 무슨 말을요? 형사는 메모지를 꺼냈어요. 미안하지 않다. 하지만 내가 유일하게 진심이었던 사람이다. 은혜는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전해달래서요. 형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형사가 나갔어요. 은혜는 메모지를 받습니다. 진심이었다고. 은혜는 메모지를 구겼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거짓말.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을까? 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사람은 괴물이었어. 진심 같은 건 없었어. 은혜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웃으며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행복해질 거야. 반드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카페 창으로 노을이 비쳤습니다. 은혜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은혜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은혜는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남편. 미안해, 태민. 용서는 못해. 하지만 이제 놓아줄게. 나를 위해서. 은혜는 앞을 봤습니다. 길은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은혜는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계속 앞으로.